그렇죠. 이제 문제는 돈을 들이더라도 치료가 이제 확실하게 되냐, 이것도 보장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많은 환자분들께서 사랑니가 아프지도 않은데 왜 발치를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물론 환자분에 따라서 꼭 발치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한 99%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사랑니 위치가 안 좋기 때문에 당장의 통증은 없더라도 언젠간 문제가 되실 수밖에 없으시거든요. 오늘 실제 케이스를 보면서 안 아픈 사랑니도 왜 문제가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모자라서 두 개 다 이제 누워서 사랑니가 매복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상으로는 뼈 위로는 살짝 나와 있기는 한데, 실제로 환자분 이제 입안 상태에서는 잇몸으로 다 덮여 있었거든요. 본인이 뭐 사랑니가 있는지도 모르셨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아프다, 이렇게 이제 느끼셔가지고 치과에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이 양쪽에 좀 썩어 있으셨던 거죠. 잇몸으로 덮여있는데 어떻게 충치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잇몸으로 덮여 있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틈새는 사실상 열려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틈 사이로 세균도 들어오고 음식물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죠. 아까 보여드렸던 환자분인데, 이거는 발치하고 나서 사진입니다. 여기가 사랑니가 있었던 부위고 여기 앞에 있던 치아였는데, 잘 보시면 이렇게 패여 있습니다. 양쪽 다 이제 패여 있는 거죠. 이게 썩어가지고 앞에 치아가 패여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 환자분도 보시다시피 사랑니가 양쪽 아래에 좀 누워 있으셨던 분인데, 왼쪽 오른쪽 두 개 다 문제가 생기셨지만 특히나 왼쪽 아래를 잘 보시면은 이 사랑니와 앞에 치아 그 밑에를 보면 이 검은 부분들이 다 이제 뼈가 녹은 겁니다. 이게 염증이 반복되다 보면은 이제 뼈가 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녹진 않았을 거예요.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검은 부위가 이렇게 작게만 녹아 있었는데, 얘가 염증이 반복이 되면서 조금 더 녹고 또 조금 더 녹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왼쪽처럼 이렇게 많이 녹아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로 오시게 되면은 사랑니만 발치하고 일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앞에 있는 치아가 이제 사실상 뼈 안에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공중에 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오시면 임플란트를 하실 수밖에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임플란트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 공간만큼 또 뼈가 다 녹아버린 거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이제 뼈가 없는 거예요. 뼈 이식을 하게 되면은 또 뼈 이식을 하는 게 또 100% 이제 뼈가 된다, 이런 것도 확신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임플란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니가 후보는 됐던 치료가 결국에는 큰 치료. 그렇죠. 이제 문제는 돈을 들이더라도 치료가 이제 확실하게 되냐, 이것도 보장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이게 사랑니가 이렇게 매복이 되어 있다 보면은 낭종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왼쪽 아래 사랑니가 이렇게 있고 주변을 둘러싼 낭종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오시게 되면은 치료는 가능하긴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불편감과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사랑니만 발치를 하고 그리고 이 낭종도 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공간만큼 다 비어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회복은 되긴 하겠지만 뼈가 얼마 없다 보니까 작은 층격에도 턱뼈가 부러질 수가 있고, 원하는 만큼 회복이 될지 안 될지 이제 보장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까지 이제 뼈 안에 큰 낭종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못 하셨던 것 같고, 이게 턱 쪽 주변이 약간 감각이 이상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좀 자주 붓는 것 같은데,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치과를 내원을 해주셨다가 저렇게 발견을 하게 되신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은 사랑니까지 포함해서 32개의 치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에 오면서 질긴 음식들을 좀 덜 먹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턱의 사이즈가 점점 작아져 왔습니다. 치아의 개수는 그대로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맨 끝에 나는 사랑니들은 똑바로 올라올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위치가 이상한 데로 갈 수밖에 없고 기울어서 나고 매복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이제 어금니 사이에 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틈 사이로 이제 세균도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고 음식물 잔사도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염증이 생기고 또 염증이 생기다 보니까 썩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니를 앞에 썩어있는 치아를 대체를 한다, 이제 이런 정보를 보고 오셔가지고 발치를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랑니로 어금니를 대체를 하려면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로 주변의 잇몸이 굉장히 건강한 상태가 돼야 될 거고, 두 번째로는 사랑니를 발치를 해서 그 부위에다가 다시 이제 옮겨다 심는 건데, 그 사랑니 상태도 굉장히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발치하는 과정에서 사랑니가 손상되면 안 되는 거고요. 또 심지어 뿌리 형태도 비슷해야 돼요. 앞에
문제가 생긴 어금니의 뿌리 형태랑 사랑니 뿌리의 형태도 비슷해야 되고 열심히 조건들을 맞춰가지고 옮겨 심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뭐 영구적으로 쓸 수 있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는 별로 좋지 못한 선택인 거죠. 사랑니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한 10만원 초반, 많이 나와도 한 10만원 중반 선에서 대부분이 해결이 되는데, 아까 이제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저런 상황들을 처하게 되면은 수백만 원이 줄 수밖에 없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수백만 원을 들여도 이전 상태로 회복이 될지 안 될지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사랑니 발치할 때 정말 죽는 줄 알았다. 너무 아팠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셨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사랑니 발치하는 과정이 아픈 거는 마취가 잘 됐냐 안 됐냐의 문제인 거지, 수술을 잘했냐 안 했냐의 문제와 또 다른 거거든요. 수술할 때 통증이 별로 없었다, 이거는 마취를 잘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수술 후에 붓기랑 통증이 생각보다 덜했다. 이거는 수술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술을 어떻게 잘하냐? 첫 번째로는 절개도 적게 해야 되고 볼삭제도 좀 적게 해야 되고 수술 시간도 짧아야겠죠.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이제 많은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치과 이름에 사랑니를 내곤다는 것 자체가 사랑니 발치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테니까 고통을 줄이는 거에 더해서 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고,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는 사랑니 전문 병원을 찾아가시는 게 환자분께는 더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죠. 그런 경우가 이제 종종 있을 수가 있긴 합니다. 50대, 60대 이상에서는 실제로 턱뼈가 좀 더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니가 그냥 어금니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발치하실 이유가 없는 거고, 교정하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정을 하면서 사랑니를 당겨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또 당겨오게 되면 제 위치에서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발치를 하실 필요가 없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턱뼈가 가름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이제 경우에는 사랑니는 발치를 해주시는 게 맞긴 합니다. 이렇게 사랑니 발치를 하면은 너무 아픈 거 아니야? 나는 심지어 지금 별로 아프지도 않아. 이런 상태로 시간을 보내신 분들이 많으신데,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보여드렸다시피 언젠가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그 문제가 생겨서 오시면은 되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서 오신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면 발치를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특히나 한 10대, 20대 젊은 나이에 문제가 없을 때 미리미리 오셔가지고 발치해 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턱 막힐 때 이원장 이창영 원장이었습니다.